만수르, 빈살만, 베를루스코니. 이 세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축구팀의 구단주였거나 현재 구단주라는 것이죠. 오늘은 현대 축구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축구 구단의 소유권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했는지에 대하여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재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1900년대 후반 세계 축구를 지배하던 리그는 단연 이탈리아의 세리에였습니다. 그들은 구단주가 쏟아붓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했죠. 이탈리아의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 정유회상 회장 모라티, 피아트 회장 아넬리 가문, 그리고 식품회사였던 파르마라트, 영화계 거물 체키고리 등이 구단주로 나서며 거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 시기 팀들은 칠공주라 불리며 세리에의 황금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지금처럼 중개권 사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돈을 벌 구조가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구단이 구단주의 홍보수단 혹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 수준이었죠. 게다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앞두고 구장 증축에 막대한 돈이 들었고 부정회계, 분식회계가 터지면서 많은 구단이 흔들립니다. 결국 피오렌티나와 파르마는 파산하였고 라치오가 몰락하고 로마 역시 흔들리며 밀란의 베를루스코니, 인테르의 모라티, 유벤투스의 아넬리 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칠공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모지 단장이 칼치오폴리 사건을 일으킨 이후 2006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세리에는 급격히 내리막을 타게 되죠. 자, 세리에가 몰락하자 이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바로 돈, 막대한 자본이었습니다. 잠깐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볼까요? 그해 ITV의 그렉 다이크 회장은 풋볼리그, 빅5 구단 회장들을 런던 사무실로 초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상품이 어떤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들의 상품은 TV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나는 당신들 클럽의 중계권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원하네. 그 대가로 5클럽 각자의 100만 파운드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이 제안을 들은 5개 팀은 나머지 17개 구단과 함께 풋볼리그를 탈퇴하고 프리미어리그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중계권은 엉뚱하게도 스카이 스포츠가 가져가죠. 토트넘의 앨런 슈가 회장이 위성 접시를 공급하던 루퍼트 머독에게 내부 정보를 흘린 덕이었습니다. 머독은 BBC와 손잡고 먼데이 풋볼 하이라이트를 제작할 권리를 주며 ITV보다 2배 비싼 금액을 제시해 중계권을 가져갑니다. 이때부터 돈을 내고 축구를 보는 시대, 즉 오늘날의 프리미어리그의 시작이 열리게 된 겁니다. 초창기 영국 구단들은 구단주가 아닌 주주와 회장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런데 중계권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자 구단 회장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그래서 구단들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아스날은 벵거 감독을 선임하고 대대적인 선수 영입에 나섰고 맨유는 클래스 오브 92를 중심으로 앤디 콜, 테디 셰링엄 같은 스타들을 데려오며 투자에 박차를 가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과감했던 팀이 바로 리즈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당시 회장 피터 리즈데일은 이렇게 생각했죠. 챔피언스리그에만 나가면 중계권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미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리오 퍼디난드, 마크 비두카, 올리비에 다쿠르 등 스타 선수들을 모조리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리즈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날 빚 위에 쌓아올린 리즈의 거대한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에 큰 충격을 줬죠. 비슷한 시기 스페인 라리가의 데포르티보 라코루냐 역시 비슷한 이유로 몰락, 파산합니다. 이 두 팀은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래를 담보로 한 무모한 투자는 언제나 위험하다. 이 무렵 첼시 역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첼시는 단 1파운드의 구단을 인수한 켄 베이츠 회장이 이끌고 있었죠. 그런데 베이츠가 인수할 당시 전임 구단주의 방만한 경영 탓에 홈구장인 스탠퍼드 브리지가 다른 부동산 회사로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긴 싸움 끝에 첼시는 구장을 되찾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팬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에 첼시라는 이름 명명권과 구장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 조치 덕분에 첼시는 팬 중심 구단으로 남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장 증축이나 재건축이 제한되고 매치데이 수익도 다른 빅클럽들보다 적게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베이츠 회장은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구장 주변 런던 땅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팀은 결국 존 테리, 프랭크 램파드 같은 주축 선수들을 팔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바로 그때 한 러시아 재벌이 등장합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호나우두 3샷 3킬 경기를 보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팀을 하나 갖고 싶다. 토트넘과 첼시 둘 중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는 팀을 인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는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예스퍼 그론카에르가 골을 넣어서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하자 첼시를 인수합니다. 여담으로 이 골은 아직까지도 첼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로 불리고 있죠. 이 결정은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영국 축구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 됐습니다. 로마는 인수 첫 해 무려 2천억 원을 쏟아부어 팀을 개편하고 04-05 시즌을 앞두고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무리뉴 감독을 선임합니다. 그 결과 첼시는 리그 단 15실점이라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죠. 이 성공은 단순히 첼시만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업가들이 축구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보기 시작했고 영국의 구단 운영진들 역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구단들은 여러 주주가 모여 회장 한 명이 단장 역할까지 겸하는 체제였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자와 사업가를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첼시와 달리 근본 팀들이라고 불리워왔던 맨유, 아스날, 리버풀은 슈가데디보다는 그저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정도 모집에 그쳤지만 현재는 맨유가 글레이저와 레클리프, 아스날이 크랭케, 리버풀이 존 헨리라는 구단주가 운영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자본 투입은 한 슈가데디의 등장으로 정점에 오릅니다. 바로 리버풀 인수에 실패한 만수르의 맨시티 인수였죠. 이로 인해 영국 전역에서 축구의 상업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지만 정작 맨시티 팬들은 당시 약팀이었기에 강팀에 더 이상 선수를 팔지 않아도 돼, 우리는 해방됐어 라며 열광적으로 환영했죠. 이후 맨시티는 돈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금의 강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국은 아니지만 슈가데디의 또 다른 형태도 존재합니다. 바로 레드불 그룹이죠. 오스트리아의 스포츠 음료 회사인 레드불은 세계 곳곳에서 팀을 운영하며 유망주 수급, 육성, 전성기, 황혼기 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선수를 관리하는 축구 제국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선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 축구의 상업화다라는 비판도 많고 독일에서는 반 레드불 운동이 있을 정도지만 지금 첼시의 보엘리 구단주, 맨시티의 만수르, 사우디의 빈살만조차 레드불식 모델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축구는 FFP, PSR 같은 재정 규제로 인해 더 이상 구단주가 무작정 돈을 쏟아붓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 많은 사업가, 그리고 숫자에 강한 회계사 없이는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팬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팀이 강해지는 걸 보며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축구가 너무 상업화됐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중국의 자본 잠식에 당했던 인테르, 돈 준다니까 사기꾼에게 덜컥 팔아버린 노츠카운티 같은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로만, 만수르, 빈살만 같은 구단주들이 정치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로 축구팀을 스포츠 워싱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구단주는 팀을 살리는 천사일 수도 있고 축구를 자본주의의 굴레로 빨아들이는 악마일 수도 있습니다. 사탕이 너무 달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이가 썩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구단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시민구단 체제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은 시대의 흐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